오늘은 이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뭐 이제 그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까지는 해봤는데 오늘은 이 이벤트에 대한 본격적인 걸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실습 자료 보게 되면 그림판 만드는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실습군가. 그래서 거기 오늘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그 실습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합쳐서 저희가 하나로 통합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하나의 그 웹 기반의 그림판 하나 만드는 걸 한 2주 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번 학기 하나의 작품으로 하시고 나중에 이 졸업하실 적에 포트폴리오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랬어요. 자, 여기 학생들 보게 되면 졸업하시고 뭐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포트폴리오 뭐 하는 거 하나 이렇게 거의 그냥 주죠. 그래서 그걸로 취업하게.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우리는 뭐 주는 게 아니라 해보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학교에서는 생성 AI 쓰는 걸 극구 반대하지만 기업에 가게 되면 생성 AI를 쓰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하죠. 그래서 혹시 이 프로그램 하시다가 이 조금 모르는 거 있으면 생성 AI, 뭐 챗GPT든 뭐 그런 걸 이용해서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하는 수업에 좀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AI 장치들이 생성 AI 그 소프트웨어들이 가르쳐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 하진 못하고 일부만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라고 하는 것도 이 완벽하게 다 하진 못하고 일부만 하게 되겠죠. 그 대신 여기에 대한 실습을 해보게 되면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 게 어떻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거고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 리스트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걸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는 걸로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끝내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뭐 그냥 이제 그 BOM 봄에 해당되는 걸로 히스토리 정도 하나 해보던지 아니면 뭐 그냥 이제 아이 그 샘플만 하나 드리던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벤트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벤트 그러면 우리 많이 겪는 거죠. 우리가 이 살면서 뭐 행사들을 겪게 되면 이벤트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뭔가 행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걸 벌어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이 우리 이제 그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벤트 프로그램에서 이벤트다라고 한다면 컴퓨터에서는 마우스와 같은 입출력 장치들이 있죠. 마우스와도 입력 장치. 그다음에 출력 장치들도 있을 수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번에는 뭐 어차피 그 웹 기반이 있긴 하지만 통신해 주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료가 하나 이 웹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다. 그것도 이제 처리해 줘야 되니까 이벤트가 발생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그러면 마우스 동작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마우스 동작이니까 마우스를 끌고 갔을 때 내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그때 뭔가 해결을 해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마우스가 어떤 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마우스 엔터라고 얘기하고 또 때로는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두 번을 딱딱 클릭하는 수가 있죠. 더블 클릭하는 수가 있고 한 번 클릭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그거 같은 걸 다 통틀어서 마우스에 입력 그렇게 써도 되는데 뭐 그냥 이 마우스 클릭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마우스의 입력과 관련 부분들이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키보드가 이제 입력 장치를 대표적으로 또 사용되는 거니까 키보드의 입력. 자,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일종의 이제 그 이벤트다. 그러면 마우스가 클릭됐으면 클릭됐냐 그러면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소프트웨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에 해당되는
뭔가 일을 해줘야 된다. 근데 마우스 클릭이 언제 클릭될지 전혀 모르죠. 사람이 누르는 거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동작하고 또 키보드 입력도 그냥 순차적으로 동작하는데 갑자기 입력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항상 센싱하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부분 참, 예, 그 감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게 되면 항상 타임이라고 하는 걸 주죠. 무한히 이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만 기다리다가 뭔가 이제 그 일이 안 처리됐다라고 한다면 아제 그이뭐 네트워크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소프트웨어 네, 통신 장기를 통해서 자료가 들어오는데 이 기다리다 안 된다. 프린터 하려는데 프린터 접속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타임아웃이다라고 하는 것들. 또 이게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이를 갖다가 통틀어서 이벤트라고 얘기한다 이제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이런 사건들을 이벤트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벤트 처리. 그래서 이벤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벤트 처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순차적인 동작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연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산 다음에 이벤트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이벤트는 언제 발생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갖다가 이벤트 이제 드리븐이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생 시 따라 동작하는 거다 하죠. 순차 동작이 아니라 발생에 따라서 발생 시 동작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벤트에 대한 거를 센서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 이러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나는 이런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기타 뭐 키보드 입력은 들어와도 나는 무시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우스에 대한 것만 나는 이제 처리해 줘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을 다 담당해 주게 되는데 그런 담당해 주는 걸 갖다가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리스너라고 얘기한다 이제. 그래서 리스너라고 하는 거는 센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거 이 대처해주는 부분이다. 이제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이벤트라고 하는 거와 이거에 대한 처리해 주는 부분이 이벤트 리스너다라고 불렀죠. 자, 이렇게 된 걸 보게 되면 어떤 그 소프트웨어든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마우스 오늘 할 이제 실습하게 될 마우스.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클릭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마우스가 클릭된 거에 대한 뭔가 처리해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접두사를 꼭 오늘 붙인다. 이게 자바스크립트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파이썬도 그렇고 다 모든 경우가 앞에다가 이벤트 이름 다음에 오늘 온 다음에 이벤트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온 마우스 클릭이라고 쓰면 아 이거 여기가 담당해 주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 마우스가 뭐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드래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 무브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온 마우스 무브.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마우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테고 오늘 이제 이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클릭하는 것도 귀찮다. 그럼 마우스가 그 해당되는 지역에 또는 이제 그이 버튼이 있으면 버튼 지역에 들어서 콱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 포인터가 가게 되면 동작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우스 엔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단 생략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키보드에 해당되는 입력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키를 눌렀을 때 동작해 주는 걸 담당해 주는 것이 온 키다운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너는 온키 다운이고 그때 사건은 키보드가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사건에 대한 것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한 것만 감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 담당해 주는 게 온키 다운이라고 하는 이 그 하나의 이 코드 부분이 되겠다. 그다음에 요거하고 비슷한 게 키 프레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키보드를 눌렀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것도 나중에 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거든지 상관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특수 키도 되죠. 엔터 키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키도 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애니 키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키보드를 눌러도 다 동작하게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키 프레스라고 하는 거는 담당해 주는 것이 키 온 키 프레스라고 하는 리스너에서 담당을 해줄 것이고, 요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숫자나 문자에 해당되는 거다 하죠. 숫자 또는 문자에 해당되는 이 키보드 입력에 대해서만 이 동작해주게 해주는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고 한 70여 가지 정도 있어요. 그걸 다 이제 그 나열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매뉴얼 보면서 찾아야 되겠죠. 이거 하나하나 다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이제 설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그것도 또 다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요즘에는 책을 뒤져볼 필요도 없고 그냥 AI 장치들한 소프트웨어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줄 거다. 물론 시험 보거나 숙제할 땐 조금 좀 이제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너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 뭔가 담당을 해주는 건데 사건이 벌어지면 담당해 주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그 코드를 작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한번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을 여기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일 세 번째 거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그 많이 쓴다는 얘기는 이 그 자바스크립트의 경우는 좀 특수하게 이 태그 형태의 어떤 HTML5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그 add 뭐 어쩌고 하는 제 그 이름의 걸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는 HTML 태그 내에다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간단하게 저희 작성해 줄 수는 있는데 이 때로는 조금 더 이 그 기능들을 더 추가해야 된다라면 아래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이 그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에 집어넣어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바켄드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DOM이라고 하는 객체 이벤트 리스너 어떤 이제 그 프로퍼티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도 어떻게 생긴 건지 일단 써놓고 보자 해보죠. 세 번째 거가 일반적인 이제 이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에서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돔객체라고 하는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돔객체 보통 이러이러한 리스너를 쓰겠다라 한다면 또 이때 쓰는 접두사가 add라고 하는 접두사가 어디든지 사용된다. 이게 이와 같이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제 그 이벤트 드리븐 언어에서는 이걸 다 이 그 이벤트 드리븐 방식에 이렇게 이제 그 추천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벤트 리스너. 이와 같은 이 그 메소드를 이용한다 하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시고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거는 태그 내 작성하는 거니까 이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전체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전체 그 HTML 코드를 작성하는 걸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HTML5라고 뭐 꼭 할 건 아니지만 HTML 그냥 태그라고만 쓸게요. 태그 네. 이벤트 리스너를 갖다가 작성한다 하죠. 뭐 여기 다 쓸 필요는 없고 요거만 하나 쓸게요. P라고 하는 태그가 있는데 P라고 하는 태그에 뭔가 제 그 키보드 마우스가 동작했을 때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화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색 변경이라고 하는 이 글씨 부분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에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빨간색이었다가 또는 저희 그 백색으로 까만색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게 여기에 포인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검정색이었는데 검정색이 뭘로 바뀌냐면 빨간색으로 바뀐다. 자, 이렇게 이 색깔을 바뀌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마우스가 지나갔을 때 그리고 마우스가 포인터 L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마우스 엔터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이때 한번 해보자. 아니면 마우스 엔터 또는 마우스 오버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마우스가 요 위에 올라가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 위에 올라가면 이와 같이 색깔을 바뀌게 하고 싶다란다면 이 요게 이벤트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벤트 리스너는 on 마우스 오버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겠죠. 따라서 요 뒤에다가 on 마우스 오버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어떤 걸 해줄 거냐면 이러이러한 걸 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기능을. 그게 뭐냐면 현재 객체의 스타일을 색깔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색깔을 바꿀 때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쓰면 됩니다. 그 색깔을 무슨 색깔로 바꿀 것이냐? 빨간 색깔로 바꿀 것이다. 자, 여기 더블 코테이션을 됐으니까 더블 코테이션 여기다 쓰면 안 되죠. 따라서 싱글 코테이션으로 쓰고 더블 코테이션을 막으면 된다. 그래서 마우스가 들어가게 되면 마우스가 그 해당되는 위치에 되면 빨간색으로 됐다가 그 위치를 벗어나면 다시 검정색으로 나오게. 그래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 마우스 아웃. 자, 요거는 이벤트고 요거를 담당해주는 리스너는 온 마우스 아웃이다라고 하는 걸 접두사를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그냥 간단하게 온이 붙구나라고 한다면 리스너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색상을 다시 검정색으로. 자, 요거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거였냐면 글씨가 색변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거에다 마우스가 닿으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이 부분을 벗어나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 이 여기다가 이렇게 태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죠? 자, 기능이 별로 없을 땐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근데 뭐 이제 그 이벤트 리스너에서 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복잡하게 다뤄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기에는 한 줄로 쓰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때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방식을 작성해서 써라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프로퍼티에다가 넣어서 하는 방법. 뭐 2번하고 3번의 방식은 두 번째나 세 번째 방식은 유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식은 이거 역시
HTML 태그 형태에서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돔객체 이 그 리스너 프로퍼티를 갖다가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그 리스너 프로퍼티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는 저희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변수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프로퍼티의 그 리스너 등록. 자, 이러이러한 거를 마우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등록 이렇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마우스가 어떻게 동작하고 하는 기술적인 것까지 다 고려할 필요 없이 그거는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에서 알아서 제공해 준다. 자, 똑같은 이와 같은 건데 이걸 좀 더 완벽한 어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자. 자, 그다음에 캐릭터 세트 한번 써보죠. 타이틀도 써보고 여기까지는 뭐 글씨를 좀 엉망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 요걸 집어넣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되니까 태그가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를 쓰죠. 자, 여기다가 이제 써보자.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은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요 P 이런 P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 또 이제 그 태그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쓰는 거가 뭐냐면 엘리멘트 이걸 갖다 태그 네임이라고도 그러지만 또는 엘리멘트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태그명 또는 엘리멘트명이다라고 해서 요 태그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중에 여기에 색 변경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부분부터 작성해 주는 걸 쓰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거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지우고요. 여기 한참 쓸 건데 여기다가 먼저 제 그 바디 부분을 한번 먼저 써볼게요. 자, 바디 부분을 이렇게 쓰는데 바디 부분에다 뭐를 쓸 거냐 하면 그거 좀 이따가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 패러래프를 잡아주고 패러래프에 아이디를 하나 넣어보죠. 이 패러래프의 아이디는 이겁니다라는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PID라고 쓸까요? 이렇게. 그리고 색 변경. 그러면 이와 같은 태그가 있는 P 태그가 있는 것의 이름은 찾을 적에는 PID라고 하는 걸 가지고 찾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끝에 여기는 뭐가 좀 들어갈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태그를 찾기 위해서는 요 색변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는 걸 찾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스크립트 쪽에서는 아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런 걸 쓰죠. 다큐멘트. 그다음에 get element. 그리고 세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이디로 주어졌으니까 아이디로 검색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아이디에 뭐라고 썼냐면 PID라고 썼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해당되는 다큐멘트를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처리해 주자. 그러면
요 부분을 찾은 거가 뭐가 되냐면 하나의 객체가 되니까 그 객체를 나는 P라고 쓸래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뭐 혼동스러울 수 있다면 다른 걸로 써도 되고요. 뭐 마이 P라고 쓸게요. 마이 P. 그리고 마이 P에다가 이제 뭐를 쓰면 되냐면 프로퍼티라고 하는 걸 정의 내려준다. 그렇지? 이게 객체니까 객체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정할 땐 더티 연산자를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뒤에 해당하는 것이 그 객체 안에 들어가는 변수들의 이름들을 써주는데 그 객체를 프로퍼티라고 부른다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on mouse over. 자, 이런 이제 그 이제 객체명이 하나의 이제 이 리스너 이름이 되죠. 거기다가 오버라고 하는 일을 가지고 한번 놔보죠. 그럼 오버가 뭐가 되냐면 하나의 이 그 함수 이름이 돼요. 또 하나는 뭘 썼냐면 myp에다가 이번에는 on mouse out이라고 하는 걸 더 썼죠. 여기다가 out이라고 하는 하나의 펑션 한번 정해 보죠. 자, 그래서 여기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거가 더 정의가 내려져야 되겠다. 그래서 자, 여기 아직 다 완벽하게 쓴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오버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걸 정의를 내려줘야 되겠다 하죠. 이렇게. 자, 이때 myp라고 하는 이 객체에다가 아까 글씨의 이제 그 색깔을 바꾸는 거죠. 그게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 걸 썼죠. 이렇게 씀으로써 빨간색으로 색깔이 바뀌는 이런 함수 하나 이름을 갖다가 오버라고 붙였다. 아까 태그에다 하나 그냥 썼는데 이제는 하나의 함수로 정의가 됐고 그렇다면 아웃이라고 하는 이 함수도 하나 더 정의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색깔을 검정색으로 다시 바꾸는 거니까 myp라고 하는 이 객체의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색으로 바꾼다.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건 덜렁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제일 먼저 시작되는 함수에 되겠죠. 이거보다도 제일 먼저 시작해야지만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에 대한 걸 하나의 함수로 정의하자. 이렇게. 뭐 이건 인트로덕션 해야 되고 이니셜이라고 해서 INIT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시작한다 해서 뭐 my begin이라고 쓰셔도 되겠고 그거는 각자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 안 돼 있냐면 myp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변수 이게 객체명인데 이 객체명에 대한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걸 쓸 거다. 물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변수로 된다. 전역 변수를 쓰기 때문에 전역 변수를 쓴다라고 하는 걸 선언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myp 이렇게 써주면 야 이건 전역 변수를 쓰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함수 바깥에 적용이 되죠.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니까 세 개에 해당되는 함수들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헤드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바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세 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먼저 시작돼야 될 게 뭐냐면 이거죠. 여기서 초기 일단 myp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객체를 찾아내야 되고 그 객체에다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 그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마우스 리스너들을 등록해 준다. 네, 등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등록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바디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몸통을 시작할 적에 제일 먼저 시작해 줄 때 이런 작업을 해라라고 해서 온로드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그때 시작되는 함수가 요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init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제일 몸체가 시작되면서 요 함수가 시작돼서 초기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초기 작업 해주면서 요 두 가지 오버하고 아웃이라고 하는 함수를 리스너로서의 이제 정의를 그 등록을 해준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이 그 동작해주는 조금 전에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태그에다가만 정의 내린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여기서 담당하게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이제 좀 이제 그이 깊게 좀 영향을 붙인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가 일반적인 이제 이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 또는 이제 작성할 때 쓰는 어떤 방식이 add 무슨 메소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리스너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활용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뭐 그 주장은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방식에 대한 거를 저는 가장 추천하는 만한 방법 아닐까라고. 동객체 아까는 그냥 이렇게 썼죠. 프로퍼티에다 정의 내려서 변수명에다 쓰듯이 했는데 이번에는 메소드를 쓴다 했죠. 그 메소드가 add 이벤트 그다음에 listener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갖다가 이용한다. 뭐 이거하고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겼다 했죠. add 이벤트. 이걸 보게 되면 세 개에 해당되는 거 또는 두 개에 해당되는 아기먼트 패러그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벤트 네임을 갖고 있어요. 여기가 마우스에 해당되는 거 조금 전에 것처럼 마우스 오버냐 마우스 아웃이냐 하는 거를 얘기처럼 마우스 네임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다 쓴다. 그다음 두 번째 여기다 써주는 부분이 리스너에 대한 걸 여기다 등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뒤에도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건 생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캡처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느냐 올라가면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할 때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 캡처 단계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물방울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버블링 단계다라고 불러요. 이걸 캡처라고. 이렇게. 자, 이거는 뭐냐면 true 아니면 false예요. true 아니면 false 값을 넣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참 아니면 거짓인데 만약에 안 쓰면 false가 기본으로 잡혀요. 그걸 갖다 디폴트라고 얘기하죠. 조금 이따가 얘기한다고 했지만 미리 얘기한다면 이 tru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캡처링 단계에서 한다. 이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캡처링 단계에서 처리해 주는 거고, 요거는 버블링 단계에서 해준다. 그래서 어디서 저희 이 이벤트 처리를 해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저희 이벤트 처리해 주는. 그 과정이 어떤 건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이거 몰라도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동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 저희 뭐 여러 가지 좀 저희 단계별로 이벤트 처리를 여러 번 해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색 변경이라고 하는 거를 마우스가 그 위에 올려지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빼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 대한 거를 이번에는 이와 같은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등록하시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것도 똑같이 폰트까지 한번 바로 입력하면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메소드 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M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이제 잡아보면 되겠고 아까 이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객체를 찾아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객체를 찾은 부분을 뭐라고 썼었냐 하면 init라고 하는 함수를 이름을 정했었죠. 물론 init라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쓰셔도 돼요. 자, 이때 제일 처음에 뭐였냐면 객체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my 객체 찾기 위해서 쓰는 자바스크립트도 제공해주는 객체명은 다큐멘트 doc라고 하는 거죠. 여기 get element 그리고 방식이 아이디를 선언됐으면 아이디 값 가지고 찾는다. 그 다음에 이름만 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 클래스 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아까 여기다가 이 PID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썼다. 그럼 PID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객체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부르게 했냐면 myP라고 하는 걸로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이거를 전역 변수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선언해 줘야 되겠죠. myP.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myP라고 하는 데까지 똑같고 여기다가 아까는 뭘 썼냐 하면 on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되는 게 들어갔었죠. 근데 여기는 이번에는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뭐냐면 메소드 이름이죠. 메소드 이름은 이와 같이 갈호가 들어가서 함수 이름처럼 잡혀 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객체명, 객체 myP라고 하는 객체에서 쓸 수 있는 함수는 이거다. 자, 여기다 뭐가 들어간다 했냐면 제일 처음에 이벤트 네임이 들어간다. 자, 이벤트 네임 중에 마우스 오버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우스 아웃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죠. 지금까지 쓴 것 중에 뭐 이거 말고도 있죠. 마우스 클릭도 있고 더블 클릭도 있고 키보드 키 프레스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벤트의 이름을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벤트 이름 마우스 오버
자, 마우스 오버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러이러한 거를 이걸 담당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담당해 주는 거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쭉 저희 그이 써주는 걸 아까도 써주듯이 그냥 함수로 그냥 분리해서 써주죠. 그리고 여기다가 false 이렇게 써도 될 걸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생략하자 이거죠. 디폴트니까 이렇게. 이거 생략하면 뒤에 false가 빠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버블링 단계에서 찾는다. 뭐가 버블링 단계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다. 자, 이번에는 사건 중에 마우스가 해당되는 지역을 벗어났을 때 동작은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거를 처리해 주는 부분을 작성해 줘라. 그분이 리스너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리스너 이름을 아웃이라고 하는 함수로 정의해서 쓰겠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했던 거하고 거의 동일하죠. 뭐만 바뀌었냐면 이 부분만 바뀌었다 해죠. 아까 여기가 프로퍼티, 다시 말해서 변수명 같은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함수명 같은 것들이 들어갔다 하죠. 그래서 함수명이라고 안 부르고 메소드라고 부른다. 자, 이제 오버하고 아웃이 다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는 리스너죠. 그래서 리스너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 명시해 주면 될 거다. 자, 이제 이건 지우고. 오버라고 하는 리스너를 동작시켜 주자. 그러면 앞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펑션이라고 하는 걸 함수라고 하는 걸 꼭 명시해 주게 돼 있죠. 키워드로. 뭐 할 거냐 하면 색깔만 바꿔줄 거죠. 따라서 색깔을 바꿔줄 건데 어떤 거의 색깔이냐면 myp라고 하는 이 객체에 있는 글씨를 바꿔줄 거란 말이에요. 백그라운드를 바꿔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myp라고 하는 이 객체에 CSS3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스프레드 그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고 여기에 그 색깔을 바꿔주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 색깔을 빨간 색깔로 바꿔주자. 자, 이게 끝이죠. 마우스가 그 지역을 벗어나면 까만색으로 색깔을 다시 원위치. 이렇게 함으로써 이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끝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스크립트에 대한 거가 명시가 끝났다. 마찬가지 이 헤드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걸로써 완료가 됐으니까 헤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하고 줄을 맞춰서 뭐꼭 줄 안 맞출 때는 문제는 없지만 바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몸체가 시작할 적에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요거다 이거죠. 최초 시작.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만 될 거죠. 이 객체를 찾아내야 되겠죠. 따라서 그때 이 시작하면서 이러이러한 거를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on road라고 하는 걸 쓰고 그리고 해줄 기능이 바로 init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다운표를 써준다.
그다음에 뭐였냐면 색변경이라고 하는 이런 P라고 하는 걸로 잡혀져 있는 어떤 저희 이 태그로 잡혀져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색변경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하나의 패러래프인데 이 패러래프에 이름을 명시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것만 특별하게 저희 관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id라고 하는 걸 쓰던지 클래스라고 하는 걸 쓰던지 하는데 여기서는 id라고 하는 걸로 찾아내도록 했으니까 id를 주자. 그 id가 뭐였냐면 PID라고 하는 이름으로 썼네. 그럼 여기다가 PID라고 쓰자. 그러면 PID를 찾으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하나의 객체를 찾는 거죠. 그걸 뭐라 하냐? DOM이라고 얘기한다 했죠. DOM. 하나의 객체 색 변경이라고 하는 이 P라고 하는 패러래프에 해당되는 객체. 패러래프 하나하나가 객체를 1대1로 대응이 된다. 끝. HTML. 이벤트 흐름에 해당되는 거 조금 전에 쭉 내려가는 방식이냐 올라가는 방식이냐 캡처 페이스, 캡처링 페이스냐 버블링 페이스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하고 좀 쉬고 실습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벤트가 처리되면 이벤트가 발생한 거를 어디서 잡아다가 처리를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벤트 흐름, 이벤트 프로퍼게이션 흐름이다라고 얘기해요. 뭐 번역해서 흐름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전달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이벤트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애들 이렇게 넘겨버릴 수도 있죠. 이런 사건은 내가 담당이 아니니까 저쪽 부서로 가세요 하세요. 그다음에 또 저쪽 부서에서도 내가 여기까지 할 테니까 또 거기서도 또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벤트가 흘러가는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흐름 경로에 있는 이 모든 객체 그걸 갖다가 DOM이라고 부르죠. 다큐멘트 그다음에 이 오브젝트 모델 음, 이들에게 차례로 전달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 전달 흐름이 두 가지다 얘기죠. 아까 true, false 뭐 이렇게 넣는다 그랬고 그 넣는 방식에 따라서 캡처링 단계냐 아니면 버블링 단계냐 그랬죠. 하나가 캡처링 페이스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그래서 이거 갖다 캡처 단계 요때 이제 이벤트에 대한 처리해 줄 것이냐 아니면 버블링 단계. 이거 물방울처럼 올라가는 거 그래서 버블 단계 맞아.
이건 그냥 말만 이렇게 네, 동작하는 걸 한번 볼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쓴다면 이거나 이거나 별반 차이 없이 그냥 느껴져요. 이거 괜히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냥 맞는 주체가에 따라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설계를 했었고 이거는 넷스케이프에서 설계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예를 들었다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 각각의 그 객체 그 태그는 객체로 바뀐다라고 그랬어요. 그 객체를 DOM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HTML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 그럼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다큐멘트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게 되는데 좀 이따가 다시 전 시간에 했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다음에 헤드가 있고 여기 캐릭터 셋 정의하는 거 있는데 그냥 그거 빼버리고 타이틀만 적을게. 그래도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 점점점. 그래서 이거는 헤드라고 하는 요거 태그가 들었으니까 헤드에 해당되는 객체가 있구나라는 걸로 대응 보는 거 보시면 돼요. 타이틀이라는 게 있으니까 타이틀에 해당되는 게 객체로 만들어진다. 그 객체를 그냥 통틀어서 DOC라고 부른다 이거죠. 이거하고 이거는 하나의 짝이니까 엔드 태그 헤드에 해당되는 거는 태그 따로 불편 이제 그이 객체를 만들 필요는 없고 요거에 대한 태그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바디에 해당되는 태그. 이번은 패러래프에 해당되는 태그. 아까 이렇게 썼죠. 똑같지 않지만 이렇게 스타일 그리고 컬러. 그래서 여기 다 쓰는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이거죠. 이것 전 시간에도 이런 말을 썼었는데 이것은 그다음에 이 단락 안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분은 스팬이라고 하는 걸로 잡혀서 쓰기도 한다. 이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블루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짝을 이루는 스펠. 저희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흐름을 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썼는데 폼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인풋을 주려고 그래요. 입력값을. 그래서 어떤 형태에 해당되는 웹페이지가 나오게 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한다. 웹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빨간색으로 쓰인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파란색으로 글씨가 나와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문자들을 쭉 입력하는 부분. 그런 거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텍스트 입력 부분이죠. 자,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다 했으면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버튼 하나 만들어 보자. 이거는 텍스트.
보통 이렇게 됐으면 텍스트 에리아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길고 뭐 그냥 텍스트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리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다 조금씩 틀리니까 그거는 매뉴얼 보시고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이 입력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어디서 해줬냐면 여기서 다 끝났죠. 이 부분들은 입력 부분이니까 이거는 입력 부분이죠. 자, 입력 부분은 폼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한다 하죠. 따라서 여기다가 폼의 입력 부분 중에 하나가 input. 여기는 글씨만 쭉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형태를 쓸 때 type, 텍스트 형태로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걸로. 뭐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확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죠. 따라서 여기다가 input type인데 이때는 뭐냐면 이게 버튼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갔다 하죠. 그리고 버튼 위에 뭐라고 썼냐면 확인이라고 썼어요. 따라서 그때 쓰는 말은 value.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요거의 아이디 아까도 해봤죠. 파라레프 아이디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btn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제 이건 불러 쓰지는 않을 거지만 하여튼 지금은 안 쓸 거지만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제 그 작성했더니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더라 이거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진 거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이거를 실제 실행할 적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 구글 크롬과 같은 데서는 이걸 이제 다 바꿔주죠. 뭘로 바꿔주냐면 DOM이라고 하는 객체를 바꿔주는 거죠. 이걸 객체로. 네, 객체를 전환해 주는데 객체 전환해 주는데 그 객체가 이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준다. 제일 먼저 윈도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요 밑에 다큐멘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DOC 부분이 아니고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듈이라고 해서 이거는 BOM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되겠고. 요거 다음에 뭐가 들어갔나 보니까 HTML이라고 하는 태그가 들어가죠. 그래서 HTML 태그와 일치되는 하나의 뭐가 만들냐면 객체가 만들어진다. 자, 이것도 객체, 이것도 객체, 이것도 객체예요. 이거 객체예요.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 다큐멘트라고 하는 객체, 그다음에 HTML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HTML이라는 객체 하위에 또 보니까 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덩어리가 하나, body라고 하는 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따라서 여기에 보니까 헤드라고 하는 하나의 제 그 객체 덩어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 오른쪽 부분을 보니까 같은 등급의 다시 말해서 같은 이제 그 시블링이라고 하는 걸로 차일드를 봤을 때 여기는 바디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저렇게 읽어드린 걸 이런 형태의 이 추리 형태로서의 객체의 모습으로 바꿔드린다 이거죠. 여기다 추가하기도 쉽고 바꾸기도 쉽고 따라서 객체 타입으로 바꾸는 거예요. 헤드 밑에 보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타이틀이 하나 들어갔죠. 객체가. 따라서 여기 밑에도 타이틀하는 객체가 또 하나 들어갔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태그마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1대1로 객체가 만들어진다. 자, 바디 안에 보니까
P라고 하는 패러레프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P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이 스팬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바디에는 P라고 하는 거고 폼이라고 하는 걸로 크게 나눠지더라.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개에 해당되는 걸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P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두 번째는 폼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더라. 이거는 같은 레벨에 해당되는 걸로 들어가는 거죠. 자, P 안에서 다시 보니까 스팬이라고 하는 부분이 P라고 하는 객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같이 스팬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폼 부분을 보니까 인풋에서 두 개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 인풋이 두 개가 있다. 자, 여기에 뭐냐 하면 바로 이 추리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번역돼서 저와 같은 코드를 번역해서 텍스트 파일로 된 걸 읽어가지고 이렇게 도움객체를 전환해가지고 실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필요하면 여기다가 P 다음에 또 다른 P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 추가한다든지 P 밑에 또 스팬을 여러 개 둘 수도 있으니까 하다가 여기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전환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뭘로 바꾸냐? 프로퍼티라고 하는 걸로 바꿀 수 있다는. 자, 이런 형태로 바뀌었을 때 요거는 텍스트 형태였고 이거는 버튼이었다. 그럼 이거는 버튼을 확인을 탁 누르면 뭔가 일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그냥 입력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뭔가 처리해 주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의 그 뭔가 제 그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벤트가 일어날 거에 대한 목적지죠. 그래서 이벤트 타겟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시작해서 HTML을 거쳐서 바디를 거쳐 가지고 폼 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가는 방향을 가는 거를 갖다 뭐라 하냐면 가서 마지막까지 이벤트 타겟까지 갔을 때 이거를 캡처링이다. 그래서 처리해 주는데 여기서 처리를 담당을 할 거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바디에서 처리를 하고 뭐 할 거죠. 이런 식의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올라가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게 되는데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물방울처럼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 버블링이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그 사건이 발생했으면 이벤트가 발생했으면 여기서 처리해 준다. 여기서 처리해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처리해 줄 수도 있겠죠. 또 여기서도 처리해 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의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와 같이 올라가면서 처리해 줄래? 내려가면서 처리해 줄래? 뭐 이와 같은 방식을 절제해 주는 걸 갖다가 이 크름이라고 얘기하고 이 그 프로퍼게이션 이벤트 프로퍼게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같이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타겟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 그 보통 이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 디폴트 방식의 버블링 방식으로 이 캡처링 해주는 이벤트가 여기도 발생, 여기도 발생, 여기도 발생 그렇게 가는 걸로 간다 이거죠. 여기가 타겟이니까 그런 식의 거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냐 이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냥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도 처리해 주고 여기서도 처리해 줄 순서를 결정해 줄 적에는 이 그 버블링이냐 캡처링이냐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한 시간 지나서 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벤트에 대한 것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실습에 대한 얘기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습해 보시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